자, 여러분들 교재 195쪽. 자, 제4절 그 제목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하나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요게 바로 이제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규명령의 형식이란 말이야. 뭐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근데 내용은 이거야. 행정규칙적인 내용. 응? 내용. 응?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부른 거야. 또 하나는 요거 밑에 거. 요거는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응? 행정규칙 형식. 그지? 즉 형식으로 내용을 뭐 만들어놨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그러니까 요거를 법규명령적인 내용. 응? 법규명령적 내용을 정해놨다. 이렇게 해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칭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이거 각각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거냐, 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이거야. 응?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얘기했지? 아주 간단하게 결론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학설이 나오고 판례 이렇게 소개해놨지? 여러분 일단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견해가 있겠지? 어떤 견해가 있어요? 야, 이 형식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된다. 그지? 아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 그지? 그런데 결론은 뭐 판례지 뭐. 응? 우리 판례 요걸 중시한다. 우리 판례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대? 그거 밑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놨느냐, 부령으로 만들어놨느냐 형식이 그걸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자, 방가루 1번 부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응? 이거 뭐로 본다? 부령 형식으로 정한 건 행정규칙으로 봐요. 응? 근데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건 법규명령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가루 1번 부령 형식으로 정한 건 형식을 중시한 거야? 내용을 중시한 거야? 내용. 응? 근데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건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시한 거야. 아, 좀 일관되지가 않아. 일관되지 않다고 좀 비판은 있는데, 그지?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대법원은 내용을 더 중요하게 봤었어요. 내용을 중시해서 다 행정규칙으로 보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경우만 이제 법규명령 본다로 바뀐 거야. 응? 어쨌든 여기 판례 매우 중요. 자, 이걸 확인하는 밑에 판례들이 쭉 나와. 그지? 그래서 몇 가지만 보자. 맨 위에 제목 판례 부령 형식 다른 말로 뭐뭐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었겠지? 근데 내용은 뭔가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뭐 몇 개월 영업정지 몇 개월 뭐 허가 취소 이런 거 기준 정해놓은 거 있지? 제재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본 사례. 그래가지고 자, 이거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 1번은 시행규칙이란 말이 안 붙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관이 만든 부령이다 이거야. 응?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면허, 자동차 운수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그래서 교통부 장관이 부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내용 밑줄 친 거 이거 보면 형식은 부령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내용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해서 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응? 자, 그거 빼고 2번부터는 다 법 이름에 뭐가 나와? 시행규칙. 여러분이 그 힌트 단어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지? 시행규칙. 그럼 머릿속에 빠박 뭐야 이거? 이거 부령이네. 그지?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뭐 별표 저는 안 돼. 그런 것이 별표 보통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쫙 기준 뭐 할 때는 뭐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걸 법조문 맨 끝에 별표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는 게 있어. 이것도 법의 일부야. 근데 거기서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그러니까 뭐 위반하면 면허정지 얼마, 응? 뭐 위반하면 면허정지 얼마 이거 면허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이거 똑같아. 다
다 이제 똑같은 표현이야. 만들어 놓기는 부령 형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내용은 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기준 정한데 불과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규칙이니까 이 국민한테 면허 정지시킨 게 이 기준에 이 규칙 행정규칙에서 정한 대로 했다 그래서 적법이 되는 거 아니고 거기에 위반했다 그래서 바로 위법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에 위반했냐. 그러니까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뭐 법률, 그다음에 법규명령, 그지? 여기에 위반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제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 이름 딱 보면 이제 알지? 응?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4번도 여러분 딱 힌트 단어가 나와. 뭐야? 법 이름이 뭐가 붙었어? 약사법 시행규칙. 그치? 시행규칙이야. 부령이네? 근데 딱 보니까 제목에 무슨 처분 기준 정했다 그러잖아. 그럼 이거야, 이거야. 응? 시행규칙이라는데 처분 기준 정했대. 그지? 그럼 뭐로 본다? 응? 결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본다야. 이런 이치가 쭉 나오는 거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적에서 쫙 다. 그지? 응?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까지 쭉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 이제 여기다, 이거 우리 대법원이 두루 구분을 해서 부령 형식으로 정한 경우. 요거는 뭐로 본다 그랬어? 부령 형식인 경우는 행정 규칙으로 보고 본다. 이런 얘기지.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 예외라고 하나 생각해. 예외가 뭐냐면 거기 자동차 그 뒤에 이어져 19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오지? 네, 그거는 좀 예외적으로 안 돼. 여기 이것도 시행규칙인가 부령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인데 거기에서 뭐야? 두 번째 저 끝에 보면 무슨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내지는 기준 등을 정해놓은 거래. 근데 이거 뭐야? 셋째 주는 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좀 예외로 치고. 응? 아,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조금은. 자, 요거 하나만 예외로 기억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경우는 뭐로 본다? 대통령령 형식? 응? 이거는 형식을 더 중시해서 국민하고 효력하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지? 요건 예외가 없지? 네, 예외 없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 법 이름 딱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아, 힌트 단어 시행령이 붙었네요. 응? 시행령자 보고 아, 이거 대통령령이다. 응?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형식으로 정하면 그 뒤에 무슨 뭐 처분 기준 별표 1에서 무슨 처분 기준 이런 거 정해놨다고 그래도 결론은 뭐라고? 응? 셋째 줄에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 즉 행정명령이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응? 그렇지? 그런 거 이거 몇 개 안 돼. 그 다음에 2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뭐 술집 주인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청소년에게 술 팔다 걸리면 뭐 몇 개월 영업 정지 뭐 어떻게 위반하면 이거 정지 기준 정해놓은 거 이런 거 있지? 이거 뭐래? 응?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 법규명령이래. 그치? 응?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도 법규명령 시행령자 보면 그치? 또 4번도 국토계획법 및 넷째 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오지?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다 법규명령이다. 그지? 근데 여기다가 하나 조금 더 붙이자. 근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뭐 위반하면 얼마 부과하고, 뭐 위반하면 얼마 부과하고, 뭐 위반하면 얼마 부과하고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기준. 근데 이게 행정기관에게 그 정해진 기준에 정한 금액대로 반드시 그 정해놓은 금액대로 부과를 해야 하도록 의무로 정해놓은 거냐?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냐? 응? 이게 또 이제 좀 결론이 달라.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판례를 보면 조금 아까 읽었던 2번 있잖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거기 보면 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자에게 뭐 어떻게 위반하면 과징금 100만 원, 어떻게 위반하면 과징금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정해놨는데 그거 뭐래? 거기에 해당하면 딱 그 고정된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딱 고정된 액수를 부과하라는 뜻으로 규정한 거냐? 그것도 아니래. 그거는 그거 위반했을 때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적정한 액수를 부과해라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액수를 정할 재량권을 줬다고 보는 거야. 2번 판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2번 같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뭐뭐 처분 기준 정한 건 법규 명령이다 하나, 근데 거기서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부과하도록 정해놓은 건 최고 한도액을 정해놔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얼마 부과할지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응? 최고 한도액 정한 거지 고정금액 부과라는 게 아니라. 2번도 그렇고 어떻게 돼? 응? 3번도 그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2번, 3번은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래,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1번하고 4번은 좀 달라. 1번하고 4번은 1번으로 가면 1번에 뭐라 그랬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무슨 별표했는데 뭐 위반하면 뭐 얼마 부과하도록 이렇게 된 거는 뭐래? 딱 그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행정기관에게는 재량이 없대. 그냥 거기에 딱 맞는 금액만, 확정된 금액만 부과해야 된대. 그지? 4번도 그래. 4번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서 정한 기준도, 이행강제 부과 기준도 딱 기준에 정한 금액 그대로 부과해야 된대. 그지? 재량이 없대. 자,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까지. 응? 다 법규 명령인 건 맞는데, 그지?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거. 이번에는 밑에 거. 자,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하. 이때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행정기관에게 권한은 줬는데, 이제 우리 경우를 알아보자. 세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상위법에서 장관이 부령으로 정해라. 그러면 장관은 부령으로 정해놔야 돼. 뭐 훈령, 예규 이런 걸로 정하면 안 돼. 그러면 전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권한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으로 부령으로 정하라 그래서 부령으로 정해놓으면 전형적인 법규 명령인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장관이 정해라 세부사항 했는데 정하라고만 했지 부령으로 정하라고는 말 없어. 그냥 어떤 형식으로 정하라는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행정기관 장관 입장에서는 편한 방식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훈령, 예규, 지침고시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 놓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냥 국회에서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하라 그러는데 훈령으로 정해라, 고시로 정해라, 이거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행정기관이 그래서 고시, 훈령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런 걸 정해놓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뭐로 봐야 되냐 논란이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거 뭐로 본다? 간단해. 이거는 판례 뭐로 본다? 다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응? 법규 명령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199페이지 표가 따로 떨어져 있고 판례, 그지? 그거 중시합니다. 판례. 자, 위에 판례는 이 밑에 거 이걸 뭐라고 부른대? 이름이 이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도 불러. 그 뜻을 봐. 법령 보충,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놓은 형식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 응?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인 걸 앞에다가 쓰고 뒤에 형식에 해당하는 걸 붙였지. 법규 명령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는 정해라고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결합이 돼서 전체로서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이 된대요. 응? 매우 중요. 그
그러면서 자 거기 이어져. 자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는 뭐라 하냐면 자 그 밑줄 치세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예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예시적이란 말이 무슨 뜻? 예를 들어 규정해 놓은 거래.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즉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을 해서 만들어놓은 위임받아 만들어놓은 위임법. 예를 들면 뭐 있었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면 대통령령이 명으로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헌법에 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게 이제 헌법이 정해는 위임받아 만드는 법의 형식이잖아. 근데 헌법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것만 써 있어.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규정해 놓은 거래. 왜 꼭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나 위임할 때는 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 형식으로만 정하라고 위임할 필요는 없대. 그건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국회가 선택권이 있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응? 할 수도 있고, 야 훈령이나 고시라는 형식으로 정해라. 그래도 된대. 그래서 셋째 줄, 그래서 이제 첫째 끝에 보면 법률이 법규 제정권을, 이 말은 뭐야? 국회가 법률 정하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뭐로 정하라고 위임해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해도 어떻게 돼? 셋째 줄, 그건 국회 입법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 그지?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다만 국회는 행정기관대로 고시나 훈령 이런 거로 정해라, 응? 이렇게 위임하려면 어떤 사항이래야 된대? 셋째 줄,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서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럴 때도 어떻게 위임하면 안 돼? 마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위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안 된다. 응? 그래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된다. 응? 개별적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임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째 끝에 이른바 두 번째 줄 법령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은 뭐야? 독자적으로 국민하고 협력하는 법규 명령이 되는 게 아니고 셋째 줄이 중요해요. 권한을 부여한 법 제정권을 준 상위 법률과 결합돼요. 이게 중요하다.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되어서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 된대. 응?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 야, 이거 지금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국민한테 효력이 생기려면 국민에게 이런 법 만들었다고 공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데 또 여기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또 웃겨. 이때는 또 뭐냐면 야, 이게 결국은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 되는 건 맞는데 만들어 놓기를 무슨 형식으로 만들어놔?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든다.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드니까 또 형식에다 초점을 둬서 이거는 국민한테 공포를 안 해도 된대. 그냥 꼭 이제 우리가 법률 만들면 국민에게 공포하는,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해도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이 공포를 요하지 않는 관보에 게재하는 식의 공포까지는 안 해도 된대. 3번의 키워드. 그리고 4번.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뭐야? 국민에게도 효력받는 법이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원칙적으로 일반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그 법 자체에 의해서 집행행위 따로 없이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른바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 되면
행정소송 대상이 바로 될 수도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다 공부해야 될 사항이야. 일단 중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판례로 확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 1번이 아주 중요해. 응? 자, 다시 한번 복습이야. 자, 국회가 권한을 줬대. 법률 만들면서 행정기관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충해서 정해라. 권한을 줬대. 그렇다면 일단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은 뭐야?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죠? 따라서 둘째 줄 끝에 잠깐만요. 입법자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대.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야?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셋째,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거다. 그지?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라고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응? 1번. 다만 2번 어떻게 돼? 응? 다만 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이렇게 뭘 정하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할 때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입법권을 위임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이런 거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행정기관에게 뭐뭐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하는 거는 어떤 거? 응? 넷째 끝에 전문적 기술적 사항 내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 응? 그리고 그렇게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응? 적용받는다 하는 얘기죠. 역시 2번도 중요. 네. 그 다음에 3번도 또 중요한 판례. 자, 3번 셋째 줄에 보면 앞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응? 앞쪽은 일반적인 경우에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적 효력만 있는 거다. 그지? 그런데 셋째 줄 상위법 규정이 법령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그 상위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이게 이제 법령의 수권이 됐다는 거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수권하면서 뭐야? 행정기관으로 무슨 형식으로 정해라 이런 걸 언급을 안 해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 권한 행사하는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러면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은 지 편한 방식으로 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나 훈령 형식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로 정하고 있다면 그럼 이해되지? 이렇다면 어떻대? 그러면 행정기관이 고시 훈령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이제 상위 법령으로부터 권한받은 사항을 정해놨다면 그는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효력 성질을 갖는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응? 그 권한을 부여한 보충할 상위법의 내용을 구정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의 규정의 효력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제정되어 있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응? 자, 3번하고 4번하고 이어지는데 4번 뭐야?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어떻게 돼서? 결합되어서. 응? 중요한 게 그거야. 4번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첫째 줄,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결합되어 그 일체가 돼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행정기관이 고시,
뭐뭐 고시라고 정했대. 응? 그리고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도 받았대.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응? 그러면 우리가 그 정하라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정해놓으면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하잖아.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는 뭐야? 응?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요. 그지?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해놨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그지?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5-1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응? 고시훈령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해놔야지.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정하면 그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지? 그 다음에 7번 판례 중요하다. 자, 7번에 그 밑줄 친 부분들 읽어봐. 응? 자, 행정규칙이나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지? 밑줄 친 부분. 근데 그거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뭐뭐 정해라 한 내용을 벗어나서 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뭐로 정해라 하고 형식을 지정했는데 그걸 벗어나서 정한 경우도 절차나 형식을 위반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자, 굵은 글씨 써놨네. 7번 판례. 상위법에서 세부사항을 뭐로 정하라고 위임했대? 시행규칙, 다른 말로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그랬단 말이야. 응? 시행규칙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이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지. 부령으로. 응? 그러면 뭐 전형적으로 여기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러면 행정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 돼.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한 법규명령이잖아. 근데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뭐야?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면 형식을 안 지킨 거야. 상위법에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형식을 안 따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거 대외적 구성력 인정할 수 없대. 국민의 효력 있는 법 인정 안 된대. 형식도 지켜야 돼. 상위법 따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논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엄청 많네. 그치? 그래서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가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큰 제목이 뭐야? 법령 보충 규칙으로 인정된 사례, 이렇게 제목 달린 거 있지? 그러니까 이거 상위법에로부터 권한받아서 상위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세부사항을 보충적으로 정해라 권한받아갖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거 인정한 사례도, 그렇지? 그래서 법 이름 보니까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만들어놓기는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만들어놨대. 근데 읽어보면 상위법인 대통령령, 시행령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보충할 사항을 정해놨다. 그래서 상위법령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대. 응?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니까 행정기관의 한 조치가 위법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런 거 목록이 쭉 나옵니다. 뭐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주류 도매면허 제도 개선 업무 지침, 막 지침자 쓰잖아 주로, 그지? 지침 많이 쓰고. 또 4번은 뭐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 고시, 그지? 고시가 돼 있고. 또 5번은 노인복지사업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는 거야. 응? 되게 많아. 응? 자, 이 목록은 뭐 이제 여러분들은 논리, 그지? 논리만 정확히 알면 되지. 그 사례는 거기에 맞춰서 암기하면 되는 거고. 다음 어디 가냐면 206쪽 갑니다. 206쪽. 205쪽. 205쪽에 아래쪽에 보면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은
결과적으로 보는 상위 법령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인데 이거 관부에 게재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 안 해도 그냥 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기만 하면 효력 발생된대. 그래서 1번 아까 말한 국세청장이 훈령 형식으로 정한 재산제사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끝에 가니까 이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것이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 또는 통보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공포하거나 고시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제목이 뭐였어?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때? 응? 즉, 법규명령적 그 행정규칙이 정한 규정으로 인해 별도의 공무원들의 집행조치가 없이 그 규정 내용만으로 직접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때는 그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맨 아래 거는 어떻게 돼? 제목이 뭐야? 상위법령으로부터 권한 수권, 위임 받은 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본대.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거기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작성 요령이라는 거래. 응? 자, 언뜻 보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기본 틀은 이거야. 응? 이렇게 정리. 그러면 아까 넘어왔던 거 어디 있었냐면 행정규칙. 자, 페이지 185페이지를 가세요. 응? 자, 페이지 185페이지를 보면 자, 거기 아까 고시 있었지? 자, 원래 전통적으로 뭐뭐 고시 이거 정하면 이게 행정규칙으로 파악을 해왔단 말이야. 옛날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복잡해졌어.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을 봐.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하는데 고시로 만들어 정해놓은 거 이 법적 성질은 오늘날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결론은 뭐야? 응? 셋째 줄 이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상위법에 보충하는 내용을 정해놨느냐 등등 그 내용을 보고 성질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뭐라고 정해놓은 고시가 순수한 행정규칙일 경우도 있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뭐가 있냐면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뭔가 법적 효력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핵심은 고시의 법적 성질을 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응?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판례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행정규제 기본법을 예로 들었지. 그것도 꼭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행정규제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지? 근데 행정규제 읽어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는 건 원칙은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놓되 다만 세부 내용은 법률에서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나 규칙으로 이게 다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의 형식 아니야? 이런 거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다만 어떤 사항, 전문 기술적인 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면 고시 등으로도 정하게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전문기술적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은
고시 등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 이거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뭐야?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해라, 훈령으로 정해라, 위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위임을 받아서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면 이게 바로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는 말이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고시의 성질, 응? 자, 1번 고시의 법적 성질은 오늘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면서 두 번째 줄 끝에 행정기관이 정한 고시가 일반 추상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다면 법의 성격이니까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행정규칙일 수도 있고, 그지? 하지만 구체적인 규율,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특정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면, 그러려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2번 어떤 고시가 일반 추상성 가질 때는 법규명령 내지 행정규칙, 그러나 공무원들의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이걸 규율한 성격을 가질 때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법규명령인 고시 이렇게 제목 달았지? 이게 조금 아까 공부한 뭘 얘기하는 거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 응? 행정기관이 고시라는 형식으로 명칭으로 상위법에 권한받은 거 보충하는 내용처럼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그거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지? 또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거야. 처분에 해당하는 고시 있지? 그거 외워둔다.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하는 건 이건 만들어 놓기만 뭐 고시니 하는 법 형식으로 만들어놨지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집행 조치와 똑같다는 거야. 응?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외운다.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응? 또 2번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것도 보건복지부 고시.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게 말이 길잖아. 또 어려운 단어가 쓰이고, 그지? 보건복지부 고시라는 단어만 보이면 뭐로 인정했다고 본다? 응?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했다, 그지?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하고 고시. 응?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 고시하면 이거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니까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이런 거 다 금지한다, 하지 마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조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처분. 이거 세 가지 꼭 외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행정입법이 이제 주로 시험 나오는 영역이 마무리가 됐고, 다시 뒤로 와서 206쪽 206쪽에 이제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자. 자치입법은 그렇게 잘은 안 되는데 이제 지방직 시험 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치입법도 조금씩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으로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그지? 읽고 지나가고. 자, 여기서 근거를 보면 헌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특히 오른쪽에 올라가서 207쪽에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해. 207쪽에 자 2번 읽어보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기서 법령은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률과 법규명령 말하는 거야. 응? 국가기관이 만든 제정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라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응?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거 상위법령에 위임받아야만 조례를 정할 수 있어? 아니지. 상위법령으로 또 뭐 정해라 위임 없어도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 정할 수 있다는 거지. 단 예외가 있어. 다만 하더니 세 가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또 벌칙, 벌을 주는 것에 관한 벌칙을 정하는 내용. 이거 다 종합하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의 그런 조례를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그때는 법률로부터 그런 거 정해라 위임이 있어야만 한대.
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총괄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국가가 정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알아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내려와서 한계 1번 알아둡니다. 자,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자치사무라고 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까지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뭐는 못 정한다? 기관위임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라는 게 국가 사무인데 누구한테 위임됐을까? 기관? 예를 들면 국가의 사무인데 인천시장에게 위임돼서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하라고 위임된 사무. 이거는 자, 국가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되면 이때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휘에서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 처리의 효과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야. 단 두 번째 끝에 기관위임 사무임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있으면, 법령 상위법에 위임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위임 따로 별도로 위임 규정이 없는 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지, 그지? 자, 동그라미 1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인데 인천시에게 위임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인천시의 사무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단체 위임 사무 가지고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미 공부한 거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령의 범위에서 국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할 수 있어? 주민에게 이익 주는 제로 정할 수 있지? 하지만 첫째 줄 끝에 다시 한번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거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특히 이때 우리 앞서 공부했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다고. 국회가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뭘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절대로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헌법이 선언한 권력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건 그런 권력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또 지방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포괄적 위임 허용, 이게 중요한 단어, 그지? 자,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밑에 내려오면 판례 1번을 보자. 야, 지방자치단체가 3자녀 이상, 애를 셋 이상 나면 양육비를 지원해 준대. 지금이야 지금 하나라도 지원해 줄 거 조금? 둘 나면 또 더 많이 지원해 줘. 그지? 최근에 어디 저 지방인데 애 셋째 나면 1억인가 준다는 것 같아? 응? 그죠?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 갖고 지원책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더 세지고 있어. 그지? 그래갖고 셋째 나면 그러니까 1억을 빌려주고 셋째 나면 안 갚아도 된대. 그러니까 둘째 나면 50%만 갚으면 되고, 셋째 나면 아예 안 갚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가만히 보자. 이게 좀 꽤 됐지. 벌써 한 15년 전에 일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강원도 정선군 의회에서 조례를 정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 정선군의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주민이
애를 셋 이상 갖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양육비를 지원해서 뭐 애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계속 지원금 주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조례를 통과시켰더니 군수가 반대한 거야. 아, 뭐 재정도 무슨 어려운데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반대했나 봐. 그래갖고 이거는 뭐냐,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이거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다. 이게 지금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낸 거야. 대법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조금 아까 법 읽었잖아. 이거 주민에게 이익 주는 조례야, 불이익 주는 조례야? 이익되는 조례잖아. 이익되는 조례면 법률에 위임 없어도 정할 수 있는 거고, 단 이익 주는 조례라도 법률에 위임 없어 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양육비 지원하는 중에 국가의 법 어디에도 어긋나는 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조례다, 이런 거지. 지금이야 뭐 훨씬 더 이 지원을 확대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더 앞장섭니다. 응? 자, 하여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같은 걸로 보면 차고지, 이거는 그냥 설명문, 차고지 확보 제도를 규정한 조례, 법률로부터 위임. 일단 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조례는 우리 이제 자동차를 등록하잖아. 자동차를 사면 자기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승용차는 뭐 자기 아파트에 주차하거나 다 뭐 자기 집 앞에 주차하거나 하니까 그거는 차고지를 뭐 꼭 증명하도록 하진 않아. 근데 우리 대형 화물차가 더 있잖아. 대형 화물차는 동네 골목길에 세우고 도로가에 세우고 이거 문제 있잖아. 그래서 대형 화물차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뭐야? 자기가 차를 주차시키는 그 차고지가 어디 있다는 걸 꼭 증명서로 같이 내야만 차량 등록을 받아준단 말이야. 그게 차고지 등록제도야. 확보제도. 근데 이거 원래 법률에서 상위법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톤수를 갖고 따졌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5톤 이상의 화물차, 트럭은 차량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러고 위임했나 봐.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면서 어느 시가 2.5톤 이상의 화물차부터는 차고지 확보, 그 증명서를 내야만 등록을 받아준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상위법에서는 5톤 이상까지만, 5톤 이상 화물차만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와서는 2.5톤 이상, 그러니까 더 범위를 넓힌 거잖아. 그렇다면 보자. 논리가 어떻게 돼?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등록을 받아준다. 그럼 주민에게 이익되는 거 아니야? 주민에게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 권리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는 거지, 조례가? 위임은 있대. 위임은 있는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했다는 거지. 법률에서는 5톤 이상 화물차만 차고지 확보하도록 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2.5톤 이상 화물차는 다 차고지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의무 범위를 넓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니까 무효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할 거는 여러분 4번 보자. 4번을 보면 자,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그에 관해 정해놓고 있는 국가의 법령이 있대. 응?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미 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가 정한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응? 어떨까?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경우가 두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전국에 다 국가가 정한 법령을 전국에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려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정한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는 거로 보는 거야. 응? 그런데 국가가 정한 법이 그냥 하나의 전국적으로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최저. 예를 들면 최저 요 정도는 해야 한다. 그 이상을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국가가 법을 정해놨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국가의 법령과 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법은 아니라도 우리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대? 논란이 많았지만 뭐 88%인가? 그지? 전 국민까지는 안 준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해? 응? 경기도민 전부한테 다 준대. 똑같은 금액을. 그지? 이거 중앙정부 정책과 다르게 하잖아. 그렇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법이 전국에 다 똑같이 법대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국가의 법령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응? 그래서 4번도 여러분들이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다음 페이지 8번 체크해 두세요. 8번. 자,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ds만을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로 알아서 정하면 되지 법률의 위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응? 즉 법률 요구 원칙 적용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뒤에 자치법은 뭐 그냥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아니에요. 응?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프린트 문제 프린트 있었지? 프린트 다 항상 갖고 다니는 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도를 다 못 나가서 문제 있었죠? 네? 그래서 보고 하나 프린트 다 보세요. 지난주에 또 문제. 응?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풀었으냐면 지난주에 10번은 다 풀었었나요? 응? 자, 10번 보자. 안 풀었었지? 오늘 배운 걸로 여러분들이 풀리나 봅시다. 자, 10번 보니까 다음 중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고르래. 그지?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 아닌 거 고르래.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본 보면서 자, 무슨 단어가 딱딱 연결이 돼야 될까? 시행규칙. 그지? 불용이지? 근데 내용 뭐 정해놨대? 처분 기준. 응? 그럼 이거 뭐야? 우리 아까 이거잖아. 시행규칙으로 정해놨는데 처분 기준. 이게 행정법의 사무처리 이 처분 기준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 정해놓은 거 이거 뭐야? 판례에 따르면 불용으로 정해놨잖아. 행정규칙. 응? 그러니까 기억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니은은 자, 행정위원회 뭐로 만들어놨대? 고시. 그지? 근데 중요한 거 상위법령에 근거 두고 만들었대. 그러니까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권한 받았나 봐. 근데 결정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행정위원회 고시라고 정해놨지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고 상위법에 정하라고만 범위 내에서 정해놨다면 그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니은범 끝에 가서 뭐가 났어?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이게 결정적인 힌트지?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그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야, 이거는 상위법에서 뭐뭐 정해라 내용 정하라고 한 거 범위 벗어나면 안 되지만 형식도 뭐로 정해라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여기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 그랬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아까 읽었잖아 우리 교재에서. 불용 형식으로 정해라 그랬으면 행정기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돼. 근데 지멋대로 어기고 고시나 훈령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면 이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응?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들어가야 돼, 답지에. 근데 리을까지, 야, 이거 다 검토해야 되네. 4개 다. 리을은, 응?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다, 그지? 여기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도 안 받고, 위임도 없는데, 상위법이 규정한 허가내주는 요건 같은 거, 처분 요건을 부령해서 지멋대로 막 바꿔서 규정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예를 처분 요건은 우리 쉬운 말로 허가 요건.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법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추면 허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장관이 부령해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더 까다롭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장관의 행정기관인 지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죠. 이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렇죠? 그래서 위임도 없이 처분 요건을 멋대로 변경해 주는 경우 이거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 못한다. 응? 답은 4번이야. 응? 답은 4번. 문제 잘 만들어냈어요. 이거. 응?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조금 아까 직전에 공부했던 조례 제정. 그지? 그러면 1번. 이거는 그냥 지방자치법 규정 그대로인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해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그러니까 줄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 뭐가 아닌 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 정하는 게 아닌 한은. 문장 맞지? 응? 그 다음에 2번은, 응? 2번은 우리 교재에도 드러났는데 2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의 조례래? 응?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 이미 설치한 거는 철거라고. 이거 뭐야?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주민에게. 옛날에 여러분 그 커피 자판기처럼 담배 자판기가 길가에 설치되어 있었어. 근데 무슨 문제가 심각해? 청소년들이 그냥 돈만 입력하면 응? 담배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시키고 설치된 거 철거하라고 하는 건 주민에게 이익 주는 거야, 불이익 주는 거야? 불이익 주는 거. 당연히 조례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고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끝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년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이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응? 몇 살까지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거잖아. 이거는 권리 제한하는 거니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다 판례로 나온 거야. 응? 그래서 3번이 정답. 필요 없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국가직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안 내. 조례 상세히 안 내. 근데 지방직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의 차이입니다. 응? 네, 조례 같은 건 되죠. 4번은 아까 정선군 얘기했지? 여기 보면 양육비 지원하는 건 주민에게 이익 주는 조례지. 법률에 위임 없어도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다. 그지? 문제 없죠? 위임이 필요 없다. 맞습니다. 정답 3번. 그래서 밑에 해설 다뤄놨지? 3번. 판례 소개해놓은 거잖아. 응?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이거는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하는 거다라는 판례 소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 지난 시간에 문제 풀었는데 어떻게 돼? 디귿번 오늘 배운 거 디귿번 어때? 응? 뭐 그냥 아주 쉬운 얘기지.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조직 내부적 효력만 있지 대외적 구성력이 없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성력 갖는다? X가 된 거지. 오늘 확실히 알았지, 그지? 그 다음에 뒤로 가면 13번 봅시다. 13번 오늘 배운 거 행정규칙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어때? 아까 나온 판례 또 나오지?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이 상위법이 규정해놓은 처분 요건, 허가해주는 요건 같은 걸 장관이 부령해서 멋대로 바꿔놓은 경우, 그지? 이건 뭐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기껏해야 조직 내부에서 효력 갖는 행정규칙일 수는 있어도, 응? 즉 행정명령 이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응? 1번 5.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뭐야? 자, 3번 문장을 보면 상위법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상위법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했대. 그지? 부여했는데 뭐로 정해라? 특정을 안 해놨대. 그러니까 권한받은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이거 뭐래? 응?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른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놓으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런 논리 아니야, 그지? 예, 3번 문제 없어. 이런 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그지? 그다음에 4번은 첫째 줄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재량규칙. 이게 순수한 행정규칙이야. 원래 순수한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그 자체로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법인데 이 재량규칙이 계속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기록되면 이제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른 행정위원회는 그 재량규칙대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게 평등원칙 등을 매개해서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렇게 되면 헌법 그렇게 되면 그 대외적 구속력 갖는 법이 직접 공무원들의 집행이 없이도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되고, 정답은 2번이야. 2번은 이제 여기다가 문제를 위치시키니까 조금은 안 좋은데, 여기는 그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이렇게 되는데, 자, 원래 이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까지는 맞는데 무효라는 말이 X야.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응? 이거는 이 행정규칙 파트에서 낼 사안이 아닌 거야. 원래는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행정기관의 어떤 법 집행 조치가 위법 따질 때, 하자 있는 처분이 됐을 때 무효냐 취소 사유냐 이거 따질 때 거기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행정규칙과 연관해서 할 문제는 아니었거든 원래는. 근데 좀 출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이건 2번은 나중에 또 배운다 생각하고 2번이 답이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아예 그냥 질문 자체가 어떻게 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 이렇게 물어봤네. 다른 말로 하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거 물어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지문의 키워드는 뭐야? 예시적이라는 단어지.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예시적이라는 단어를 한정적이다, 열거적이다 이런 말을 썼어. 한정적이다, 열거적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만 입법권을 위임해야만 된다는 말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시해 놓은 거라고 본단 말이야. 예시적. 따라서 국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국민의 권리 의무 보충할 사항 정해라. 뭐야?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 부령으로 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할 수 있다 이거잖아. 응? 예시적. 자,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거 판례 나온 거지? 2번 아까 읽었지?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 제한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은 세부사항을 위임할 때는 가능한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사항은 뭐야? 전문기술적 사항이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하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법률 정해서 해야 된다 아까 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3번이 정답이지? 법률에서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받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4번은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독자적으로 법규명령이 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13번 15번이지. 15번에 1번은 했고 2번도 했고, 자 3번 뭐야? 법 이름이 시행규칙이네. 불용으로 처분기준 정했다 그러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판례 입장으로 말할까? 대외적으로 구속력 없다. 조직내법 맞네? 그렇지? 3번. 4번은 여기서 문제낼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뒤에 행정행위 파트 가서 거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판결인데, 이게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 뭐냐면 뒤에 이익이 없다. 이게 X야. 그러니까 소송할 이익이 있다. 결론.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할 거지만 또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사람에게 시장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어. 영업정지 처분. 그러면 시장이 근데 자 영업정지 받고 이미 한 달이 다 지나서 영업정지 끝났어요. 그러면 경과된 뒤에 영업정지 기간 끝난 후에는 A가 자기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었다. 취소해달라. 의미가 있어 없어? 이미 한 달 다 영업정지 기간 다 끝나버린 뒤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다 효력 없어졌어. 그 뒤에는 과거에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달라? 법원이 취소한다고 판결 내는 거야? 영업 못한 사실은 여전히 그냥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필요성은 없어졌어. 뭐만 하면 과거에 위법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나 영업 못해서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에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는 것만 남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원칙.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한 달 영업정지 이미 다 경과했다. 이때는 경과한 뒤에는 경과했다면 원칙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우고 소송 이익이 없어. 재판을 해준들 취소 판결로서 구제되는 이익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다. 재판 안 받아줘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법이 뭐라고 정해놨어? 자, 이 사람이 1회 위반하면 한 달 영업정지. 처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두 번째 위반하면 3달 영업정지 처분. 세 번째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네 번째 위반하면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 그러면 이 사람 한 달 영업정지 처분받고 한 달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이거 안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록에서 취소 판결 받아서 기록에서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한 번 위반한 걸로 이제 전력 남아있게 되지? 그러면 이 사람 그 다음에 위반하면 몇 번째 위반한 게 돼? 두 번째 위반한 게 돼. 그러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만약에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끝났지만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 위반 횟수에서 삭제되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위반했을 때 처음 1회 위반으로 이제 처리돼서 가벼운 조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법이 위반 횟수에 늘어감에 따라서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놨건 법규명령에서 그렇게 정해놨건 행정규칙에서 정해놨건 위반 횟수를 늘어날수록 더 가중된 제재, 가중하는 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미 행해진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야. 원칙은 없는 건데 가중 제재를 하도록 돼 있을 때는 인정. 그럼 여기에
자, 4번에 뭐야? 무슨 단어 나와? 가중사유 이렇게 나오지? 첫째 줄에. 이게 결정적 힌트다. 그러니까 위반의 수가 반복 늘어날수록 더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정해놨다면 이미 영장 위반 경과했더라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 맞죠? 그래서 4번.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거야. 또 한번. 뒤에 소송, 행정소송 가면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자. 5번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무슨 단어가 결정적 힌트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대잖아. 그지? 이게 결정적 힌트지.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놨다면 상위법과 결합되어 인문에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지만, 그지? 한계를 벗어났다. 그 다음에 16번은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17번도 했고, 또 뭐가 있을까? 18번? 18번. 그래서 18번도 지난번에 한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오늘 공부한 거, 19번, 20번 오늘 공부한 거와 연관이 있어. 자, 19번 보니까 틀린 거 고르래. 뭐 나왔지? 자, 박스 안에 사례가 있어. A도 B군에서 뭐 영업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 근데 식품위생법은 뭐야? 영업자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은 이제 뭐야? 그 별표에서 위반 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2개월 영업정지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2달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죠? 야, 이거 올해 지방직 문제다. 사례형. 응? 이게 뭐 단순 암기로 풀 수 없어요. 이해를 해야 푸는 거지. 그지? 이런 문제들이 꼭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 이걸 맞춰야 이제 만점 맞는 거야. 응?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왔지? 여기서 자, 셋째 줄 끝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나왔지? 시행규칙 불용이야. 근데 뭐 정해놨어? 응? 뭐 위반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시키는 기준, 처분 기준 정해놨다 그러죠? 그럼 뭐 써요? 불용 형식으로 처분 기준 정했네? 그럼 이거 성질 뭐야?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그치? 행정규칙.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지문 보면 업자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 못하면 A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건데, 이게 지금 누가 했어? B 군수가 했지? 응? B 군수가 영업정지 처분 내렸잖아. 이때 B 군수가 처분행정청이라 그래. 영업정지 처분청이고, 그러면 처분청을 감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판정기관, 어디면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받아 판정합니다. 1번은 문제 없고요. 자, 2번은 업자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거기서 못 이기면 소송 가도 되고 바로 법원에 소송 가도 됩니다.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응? 이건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오늘 배운 거와 관련있다. 3번 어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면 뒤에 설명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런 말인데 맞아요? 응? 맞기는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잖아. 시행규칙 분명 형식이지. 어떻게 이게 행정규칙의 형식이야? 그치? 여러분 여기서 잘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는 게 뭐냐면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행정규칙의 형식이 아니거든. 응? 그리고 내용적으로 딱 단절해야 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불용의 형식이야. 그지?
법규명령인 부령의 형식이나 뒤에 내용도 다 다르게 써야 돼. 부령의 형식이지만 이거는 그 내용을 보건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해서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설명은 뭐 말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거 맨 밑에 거 만들어 놓기는 훈령 뭐 예규 지진고시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뭐야? 응? 상위법에 권한받아서 보충적 사항을 정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그냥 아까 말한 이거란 말이에요. 부령의 형식으로 정했지만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잘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X. 4번은 별것도 없는가요? 첫째 끝에 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다 위법이란 말이야. 재량권 행사가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말이야. 위법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영업등처분 없던 일로 출석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3번 지문입니다. 응? 3번 지문인데 이해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20번은 행정규칙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거기 첫째 그때 법령 보충적 고시 이런 말 나온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런 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 상위법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돼가지고 상위법이 뭐 정하라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해놨고, 그지? 다만 정해놓기를 고시훈령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 그지? 이런 경우는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법규명령이 된다. 그지? 1번 문제 없지? 2번은 행정규칙.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순수한 행정규칙 말하겠지? 행정규칙은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성력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이 무슨 근무기준, 사무처리 기준 장관은 안 지켜도 된다 이거야. 재정권자는 구속하지 않고 하급기관만 구속하는 거. 응? 국민도 구속하지 않지만 행정조직 안에서 이 제정한 자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응? 2번 O야. 대내적으로도 조직 내부적으로도 재정권자는 구속받지 않는다. 응? 아까 말했는데 뭐 장관은 전 직원들 5시까지 출근해라 지침 내려놓고선 지는 안 지켜도 된다니까. 응?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없고 3번은 이게 또 이렇게 나왔네. 자,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나올 판례야. 사실상의 준비행위적 성격 내지 사전 안내로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 입학고사 요강 발표하는 거 있지?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응? 공권력 행사이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래서 소송 대상 되는 처분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응? 3번이 답이야. 응?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아니다. 응?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4번은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뭐 처분 절차 정해놓은 거지 뭐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새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정해놓은 행정규칙이니까 뭐 훈령, 지침, 고시 이런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는 대외적 구성력은 이게 순수한 행정규칙인 거야 이거. 순수한 행정규칙이니까 원래 행정규칙이니까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답 고르기가 쉽지는 않게 됐다. 안 배운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자, 최근 문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응? 이걸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행정행위라는 파트를 좀 더 공부하고, 응?